서울 도봉구 의동. 골목 끝에 작은 약국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왕관 약국이라 불렀다. 약사 박영호는 환갑을 앞둔 노인으로 30년을 같은 자리에서 버텼다. 감기약을 처방하기 전에 잠은 잘 자나 물은 많이 마시나부터 묻는 사람이었고, 그런 성미 덕분에 약국은 동네 사랑방이 됐다. 그 여름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다.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닥치고 사람들은 땀을 식히려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하나씩 꺼내갔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유리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곧 악의 냄새로 바뀌리라 영호는 꿈에도 몰랐다. 저녁 8시 무렵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내가 들어왔다. 마른 체구, 붉게 충혈된 눈동자, 땀과 화학 약품이 섞인 듯한 미묘한 냄새. 비타 음료 있습니까? 저쪽 냉장고에 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병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다. 지폐 한 장, 고개 한 번. 문 열림 소리와 함께 그림자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단 20초. 그러나 그 20초는 냉장고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을 남겼다. 버스 정류장 앞 약국. 택시기사 서평우가 비타 음료를 맞선 순간 몸이 갑자기 경직됐다. 플라스틱 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입가에서 거품이 터졌다. 사람 살려. 119가 달려왔지만 심정지는 반복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그는 숨을 거두었다. 소지품은 평범했고 특이한 것은 반쯤 남은 비타 음료뿐. 의사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공업용 뭔가 섞였을 수 있어요. 형사 한무진이 팀과 함께 약국을 찾았다. 감식반이 냉장고에 음료를 전량 수거하고 빈 병을 증거봉투에 밀봉했다. 영호는 계산대 뒤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 낯선 손님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자를 눌러쓰고 비타 음료만 하나. 얼굴은요? 모자챙이 깊어서 눈이 좀 붉었던 것만. CCTV 영상에는 사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몸을 숙여 무언가 입구 쪽에 손대는 순간 화면이 형광등 번짐 때문에 흔들렸다. 정면은 없었다. 한무진은 중얼거렸다. 빈손으로 들어와 빈손으로 나간다. 두고 간 건 죽음. 사망자의 이름은 서평우 35. 부검에서 공업용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인 소매 경로로는 구할 수 없는 농축액. 누군가 준비해서 혼입했다는 뜻이었다. 뉴스는 의동 약국 인근 음료 독극물 사망으로 보도되었고 골목의 공기는 냉각되었다. 약국에서 팔던 거라며. 설마 약사가.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믿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두가 약국 앞을 피해 걸었다. 영호는 자책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냉장고 선반을 풀어 씻고 또 씻었다. 씻을수록 그날의 냄새가 더 진하게 되살아났다. 사건 사흘 뒤 약국 문틈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길게 눌러쓴 삐뚤한 글씨. 자물쇠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아기는 언제나 틈을 찾는다. 영호는 온몸이 얼었다. 그가 여기를 본다. 형사에게 전달하니 한무진이 낮게 말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기 흔적을 확인하려고. 그날로 냉장고에는 자물쇠가 달렸다. 계산대 아래에는 비상벨이 설치됐고 영호는 사용법을 10번 넘게 반복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눌러도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장치였다. 버튼은 작고 둥글었다. 필요 없는 날이 영원하길 바라는 모양이었다. 폭우가 쏟아진 밤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물에 젖은 옷에서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다. 소화제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갈렸다. 영호는 손등을 보았다. 얇게 굳은 화상 자국들.
용접이나 공사장에서 흔하던 흔적. 결제음이 짧게 울렸다 카드였다. 사내는 영수증을 거부하고 비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영호는 곧장 영수증 사본을 찍어 형사에게 전송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카드 번호 대역과 승인 시각이 남았다. 조사 결과 사용자는 조만식, 전직 공사장 경비원, 화학약품 창고 출입 기록이 과거에 있었다. 퇴사 이후 행적이 흐렸다. 경찰은 카드 사용 위치, PC방 IP 기록, CCTV를 겹쳤다. 비 오는 날이면 사내의 동선은 우이천 하류 버스 환승 정류장 약국 일대로 수렴했다. 체포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카메라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었고 인파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뒤를 밟기 시작하면 라면 봉지를 사며 시간을 끊어먹고 다른 출구로 사라졌다. 한무진은 노트를 덮었다. 그는 돌아온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람이라서. 왜 돌아오죠? 후배가 물었다.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특히 아기는. 장례식장에서 윤가현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서평우의 아내였다. 그날 남편이 적어둔 메모를 찾았어요. 그녀가 접은 종이를 펼쳤다. 퇴근 후 왕관 약국 비타 음료. 집에 가면 블록놀이. 영호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말랐다. 죄송합니다. 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약사님 잘못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말은 칼날 같지 않았다. 오히려 다 녹아내린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모였다. 회의는 분노로 시작해 협력으로 끝났다. 상가 공동 CCTV 설치. 밤 10시 이후 상호 확인 전화. 냉장고 외부 진열물 잠금 점검 기록부. 비상벨 위치 공유 공동 비상망 구축. 회의 말미 중학생 정수가 손을 들었다. 저 왕관 약국에서 자주 물 샀어요. 약사님은 에너지 음료 말고 물 마시라고 했어요. 냉장고는 우리를 위해 있던 거예요. 거기에 나쁜 걸 넣은 건 약사님이 아니에요. 잠시 정적. 누군가 낮게 말했다. 맞아요. 잘못은 범인이 했죠. 그날 이후 서로의 눈빛이 조금 바뀌었다. 의심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연대로. 한낮 모자 쓴 사내가 문을 열었다. 두통약. 현금을 꺼내며 시선을 피했다. 영호는 계산대 아래 둥근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때 문이 재차 열리며 정수가 뛰어들어왔다. 약사님, 우산. 사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붉은 핏발, 잠부족, 억눌린 흥분. 딸까. 영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다. 사내는 미세한 이상을 감지한 듯 약봉지를 집어들지도 않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닫히며 센서가 울렸고 그의 발소리가 햇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잠시 뒤 형사의 전화. 신호 받았습니다. 금방 순찰 배치됐어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경찰은 조만식의 옛 하숙집을 찾았다. 문은 비어 있었고 방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잔뜩 붙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주제는 반복됐다. 음료 오염, 원인 불명 중독, 냉장고의 위험.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찾았다.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람은 믿는다. 라벨을 믿고 냉장고를 믿고 편의를 믿는다. 믿음은 구멍이다. 무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집착은 패턴을 만든다. 그 패턴이 결국 발목을 잡을 거야. 그날 밤 왕관 약국 외부 카메라에 모자를 눌러 쓴 그림자가 포착됐다. 문턱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안을 들여다보는 실루엣.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림자는 돌아섰다.
다음날 아침 약국 문틈에 흰 종이가 꽂혀 있었다. 비상벨은 경고음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서로 부르세요. 서로 묶이니까. 끝에는 작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약국 맞은편 골목 CCTV 기둥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자리엔 손가락으로 파헤친 듯한 흙 자국이 남아 있었다. 뭘 묻었다고요? 정수가 낮게 물었다. 영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대부분 협박은 비워두는 거야. 우리가 그 빈칸을 채우게 만들려고. 시간이 흐를수록 골목은 예민해졌다.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에도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편의점 직원은 음료 진열 순서를 사진으로 기록했고 분식집은 포장 봉투에 개봉 전 이상 유무 확인 문구를 도장으로 찍어 넣었다. 어느 날 약국 앞에서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다. 사람 하나 죽었는데도 문 열어? 또 다른 누군가가 맞받았다. 문 닫으면 더 무서워지는 거야. 불 꺼진 골목을 좋아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범죄자니까. 말은 부딪혔지만 그 안에는 같은 결이 숨어 있었다. 두려움에 지지 않으려는 결. 새벽. 영호는 꿈을 꾸었다.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맑은 유리 냄새 위로 스며드는 달큰한 화학 냄새. 보이지 않는 손이 입구에 액체를 떨군다. 방울이 입구에 달라붙고 라벨 안쪽으로 번진다. 뚜껑이 닫히고 병은 무고한 얼굴을 하고 냉장고에 나란히 선다. 그때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다. 자물쇠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깨어나 보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 키를 만지작거렸다. 금속은 차가웠다. 차가운 것들은 늘 믿음직해 보이지만 차가움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 이제 안다. 형사는 약국 주변에서 고의적 교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CCTV 각도를 살짝 건드렸다 되돌리고 약국 전화로 정적만 흐르는 무음 전화가 걸려왔다. 무지는 말했다. 직접 해치지 않더라도 파수꾼을 지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영호는 씩 웃었다. 그럼 지치지 않게 버티면 되죠. 말은 가벼웠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다. 한낮 사내가 또 왔다. 이번엔 모자를 쓰지 않았다. 대신 끝이 해진 야구모를 손에 말아쥐고 있었다. 위험약.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결제는 현금. 지갑을 여는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 그 주변으로 파여나간 듯한 미세한 상처들. 영호가 약봉지를 건네는 순간 아주 짧게 비닐이 사내의 손끝과 스쳤다. 미세한 파우더 같은 가루가 떨어졌다. 분명 약국 내부의 것이 아닌 결의 분진. 그가 떠나자 영호는 카운터를 테이프로 후더 작은 샘플을 확보했고 즉시 형사에게 전달했다. 분석 결과 그것은 소량의 금속 산화물과 희석제 흔적, 공업 환경에서 쓰이는 조제 흔적이었다. 무지는 점을 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지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지움은 없다. 수사망은 우이천 환승 정류장, 공사장, 폐허로 좁혀졌다. 한 폐건물 지하에서 화학 약품 용기 일부가 발견됐다. 라벨은 벗겨졌고 내부는 비어 있었다. 인근 CCTV에는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쓰지 않는 남자가 잠시 서 있던 흔적이 있었다. 우산을 안 쓰는 이유? 후배가 물었다. 무지는 짧게 대답했다. 비가 흐르는 동안에는 냄새가 덜 나고 흔적이 씻겨 내려가니까. 밤 10시. 약국 문이 닫힐 즈음 골목 모퉁이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전과 달리 더 가까웠고 더 오래 머물렀다. 영호는 내부 조명을 켰다 끄며 의도적으로 반사광을 만들어 유리창을 거울처럼 썼다. 그 거울 속에 모자 없는 실루엣의 윤곽이 비쳤다. 움푹 팬 관자놀이, 엷은 수염, 마른 목적.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무진이었다. 지금 위치에 계시죠?
잠깐만 더 시간을 벌어주세요. 어떻게요? 일상을 하세요. 일상은 범인에게도 일상의 가면을 씌웁니다. 영호는 의자에 앉아 매장 정산을 시작했다. 일부러 바닥을 쓸고 일부러 문가를 걸어 다녔다. 그림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문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 흰 봉투였다. 봉투를 열자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자물쇠를 없애라. 사람들은 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다. 열쇠는 약국 냉장고 자물쇠와 정확히 맞았다. 영호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계산대 서랍 속 투명 레진 케이스에 넣어 잠갔다. 그리고 유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골목을 바라봤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한무진이 도착했을 때 영호는 레진 케이스를 내밀었다. 그가 냉장고를 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했군요. 무진이 말했다.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혹은 반대로.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며칠 뒤 윤가현이 아이와 함께 약국을 찾았다. 아이는 키를 재고 카운터 위 작은 블록으로 탑을 쌓았다. 아빠랑 좋아하던 놀이래요. 아이가 말했다. 가현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공동 CCTV 비용에 보태주세요. 다음 사람을 위해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영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탑 꼭대기에 아이가 파란 블록을 얹자 블록 그림자가 유리와 겹쳐 왕관 모양이 됐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다. 시간은 사건을 미제로 묶었다. 공식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장기 미제라는 활자가 찍혔다. 그러나 골목은 전과 달랐다. 분식집은 포장 봉투에 개봉 전 확인 도장을 찍고 세탁소는 문 닫기 전에 맞은편 가게와 눈인사를 교환했다. 편의점의 알바는 진열 사진을 일지에 남겼다. 무진은 조용히 말했다.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그렇게 보일 뿐. 늦어름 밤 영호는 문을 닫으며 CCTV에 손을 들어 보였다. 적외선의 붉은 점이 깜박였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모자 없는 실루엣이 스쳐갔다. 쫓아가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 아래 둥근 버튼 위에 잠깐 손을 올렸다가 떼었다. 아기는 틈을 찾지. 우린 서로를 찾고. 그는 혼잣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다. 초가을 낙엽이 골목을 흘렀다. 비가 그친 뒤 문득 공기가 비어 보이는 날이었다. 문이 열렸다. 오래된 셔츠, 마른 손, 붉은 눈. 진통제.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더 선명해졌다. 영호는 약봉지를 포장하며 눈을 들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 아래 유리판에 비친 실루엣을 보았다. 그림자는 자기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정수가 들어왔다. 약사님, 학교에서 쓰는 구급.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치의 틈. 영호는 비상벨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출렁였다. 사내는 문턱을 넘었다. 발자국이 2번, 3번. 골목 모퉁이에서 멈칫. 그리고 사라졌다. 그날 밤 약국으로 마지막 편지가 왔다. 나는 당신들이 미워요. 당신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는 틈이고 당신들은 달이에요. 잉크가 마지막 문장에서 번져 있었다. 마치 비에 젖은 종이처럼. 한무진이 편지를 읽고 말했다. 자기 서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결말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하죠. 우린 결말을 줄 수 없겠죠. 영호가 말했다. 적어도 장소는 줄 수 있어요. 무진이 창밖 골목을 가리켰다.
그의 무대였던 이 골목은 이제 그의 무대가 아닙니다. 왕관 약국의 냉장고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달려있다. 그러나 그 자물쇠는 닫힌 상징이 아니라 함께 여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 기호가 되었다. 카운터 위 화이트보드에는 매일 다른 문장이 적힌다. 개봉 전 냄새 확인. 의심되면 서로를 부르기. 물은 최고의 약. 정수는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방학마다 약국을 돕는다. 윤가현은 가끔 아이와 들러 보리차를 마신다. 아이는 블록탑을 쌓는다. 꼭대기에는 늘 파란 블록. 한무지는 가끔 순찰 중 이 골목을 지난다. 붉은 점 하나가 밤마다 깜박인다. 어떤 밤에는 빈 그림자가 지나가고 어떤 밤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는 기록 속에서 미제로 남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눈과 걸음 속에서는 다른 결말이 적힌다. 아기는 틈을 찾는다. 우리는 서로를 찾는다. 그래서 길은 이어지고 골목은 다시 사람의 냄새로 채워진다. 영혼은 문을 연다. 차분한 양 냄새가 퍼진다. 냉장고 앞에서 잠깐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한다.